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근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한 문장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요즘 주택 경매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투자 수요가 경매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 문장만 들으면 마치 경매 시장이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된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이 현상을 조금 더 차분하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주택 경매 시장은 왜 다시 주목받고 있는지, 정부 규제는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 변화 속에는 어떤 위험과 의미가 숨어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세금, 실거주 요건을 중심으로 한 고강도 규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출은 더 까다로워졌고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커졌으며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정책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전통적인 매매 시장에서는 거래량이 줄어들고 매물이 늘어나며 가격 상승 속도도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집을 사고 싶어도 대출이 안 된다. 세금 부담이 너무 크다. 지금은 기다려야 할 때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다른 길을 찾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경매 시장은 원래 채무 불이행이나 법적 분쟁으로 인해 법원을 통해 부동산이 매각되는 시장입니다. 일반 매매 시장과 달리 계약이 아니라 판결과 절차로 집이 넘어갑니다. 최근 이 경매 시장의 물량이 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낙찰률과 경쟁률도 높아지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투자 수요가 경매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장에는 중요한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모든 수요가 이동한 것이 아니라 일부 자금 여력이 있는 투자자들이 경매를 대안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은 40대 직장인 A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 매매로는 집을 살 수 없었어요. 대출이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경매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두렵기도 했지만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다는 말에 용기를 냈습니다. A씨는 몇 달간 경매 공부를 한 뒤 한 아파트를 낙찰받았습니다. 그러나 잔금을 치르고 난 뒤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 처음 계산했던 것보다 훨씬 컸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낙찰받았다고 끝이 아니더군요. 추가 비용이 계속 생겼고 명도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싸게 산 줄 알았는데 마음의 비용이 너무 컸어요. 반대로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소형 아파트를 낙찰받은 50대 은퇴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권리관계를 꼼꼼히 따져서 실제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이야기는 경매 시장의 양면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기회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위험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 현상은 우연이 아닙니다. 정책 변화에 따른 구조적 이동입니다. 먼저 대출 규제입니다. 일반 매매 시장에서는 대출 한도가 줄고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집을 사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자 일부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대출이 안 된다면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 대안이 경매입니다. 두 번째는 세금 규제입니다.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커지면서 기존 집주인들은 매물을 내놓거나 연체로 인해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경매 물량이 늘어난 이유는 투자 수요 증가이기도 하지만 경제적 압박을 받은 공급이 늘어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실거주 규제입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거나 투자 목적으로 여러 채를 사는 길이 막히면서 투자자들은 우회로를 찾게 됩니다. 그 우회로 중 하나가 바로 경매시장인 것입니다. 경매시장은 흔히 싸게 살 수 있는 시장으로 오해받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복잡하고 위험한 시장에 더 가깝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권리관계입니다. 선순위 임차인, 유치권, 법정지상권, 지분 경매 등 복잡한 권리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중 하나만 잘못 판단하면 낙찰을 받고도 집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은 실거주 문제입니다. 기존 거주자를 내보내는 명도 과정은 시간과 감정 소모가 큽니다. 법적 절차로 이어질 경우 몇 달에서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위험은 금융입니다. 경매는 잔금 대출이 제한적이며 현금 비중이 높습니다. 결국 경매 시장은 자금력이 있는 사람만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 됩니다. 이 장면은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경매 시장이 크게 늘었던 시기는 늘 경제적 압박이 커질 때였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많은 부동산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경매 물량은 급증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시기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경매가 늘어났습니다. 이 시기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금융 부담이 커지고 부동산 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갈 때 경매 시장이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즉, 경매 시장의 활성화는 항상 구조 조정의 그림자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경매 시장이 활기를 띠는 것은 과연 긍정적인 신호일까요? 경매 물건이 늘어난다는 것은 연체와 부도가 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금리 부담과 경기 둔화가 취약차주에게 먼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즉, 경매 시장의 움직임은 투자 기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경제의 긴장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서울과 수도권 핵심 지역에서는 경매 경쟁률이 높고 낙찰가율도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반면 수도권 외곽과 지방 중소도시는 낙찰률이 낮고 가격 하락폭이 큽니다. 같은 경매 시장이지만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주택 경매 시장 움직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경매 시장이 뜨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이 막히면서 선택지가 된 것이다. 이는 투자 열기의 부활이라기보다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이동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 이동은 안전한 피난 철학이보다는 리스크가 더 큰 길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은 5가지입니다. 첫째, 금리 방향. 둘째, 추가 규제 여부. 셋째, 전세시장 안정성. 넷째, 경매 낙찰률 추이. 다섯째, 지역별 양극화. 이 5가지가 경매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의 주택 경매 시장 움직임은 단순한 투자 트렌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부 정책, 금융 환경, 그리고 가계 부담이 만나 만들어낸 하나의 결과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기회일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어려움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택 경매 시장이 왜 다시 움직이고 있는지 그 이면에 숨어있는 구조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변화는 부동산 시장 전체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서일지도 모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